다음은 이제 예, 우리 이제 중력이 아까 관성질량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가 뭐 이래? 자, 관성질량 그러니까 관성을 수치한 게 관성질량이라고 했죠. 그럼 그 얘기는 다른 질량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른 질량이 중력 질량입니다. 중력을 수치한 것을 중력 질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그 시작이 달라요.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반드시 같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뭐 매우 많은 실험이 수행이 되었는데 항상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다는 실험 결과가 얻어졌어요. 항상 오차 범위 내에서 다 같더라. 그래서 우리 물리학계의 대본자님이신 아인슈타인 온께서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원래 같은 것이야 라고 이제 설파를 하셨죠.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한 원리가 돼요.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 원리가 됩니다. 뭐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일명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잔잔한 호수에 배가 두 개 떠 있는데 이제 두 배가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줄을 잡아당겨요. 줄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배만 끌려오나요? 아니죠. 자기가 타고 있는 배도 끌려오죠. 그러니까 자기 배에도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서 가한 거를 작용력. 그러면 그러니까 물 그다음 나타나는 뒤의 힘을 반작용력이라고 했을 때 이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역벡터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걸 기술하는 수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짓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역벡터를 이용해 썼는데 그 F12 물체 1이 물체 2한테 가하는 작용, F21 물체 2가 물체 1한테 가하는 반작용, 그걸 둘을 합하면 0이다. 맞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니까 둘을 더하면 0이 돼요. 역벡터니까. 그래서 알짜힘이 0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아까 힘의 3요소 얘기했잖아요. 힘의 3요소. 그래서 힘은 일반적인 벡터와 달리 크기하고 이 방향뿐만 아니라 벡터의 꼬리, 이 작용점도 따져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은 F12는 얘는 작용점이 물체 2예요. 물체 2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F21은 작용점이 물체 1이에요. 물체 1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데 알짜힘이라는 건 어떤 그 한 물체에 그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게 알자 힘이거든요. 근데 작용반작용은 두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걸로 합쳐가지고 평형을 이룬 알자 힘이 0이다. 그걸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은 뭐 어떤 회사가 뭐 한 달 동안 뭐 1번 회사는 1억의 뭐 흑자를 보고 2번 회사는 2억의 적자를 봤다 이거야. 그럼 합치면은 본전? 알짜임이 0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두 회사를 왜 합해? 뭐 두 회사가 두 개가 뭐 M&A를 한 것도 아니고 좀 따로따로 있는 회사들인데 말이야. 그래서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니까 경상도 거창인 줄 너, 너무 좀 어렵게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냥 작용반작용 관계는 두 개의 물체가 관여해요. 그래서 물체 1이 물체 2한테, 물체 2가 물체 1한테 이렇게 그 이른바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를 바꿔주는. 그다음에 평형 관계는 하나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막연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평형 관계,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 평형 관계에 있는 거. 이제 앞으로 문제를 통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일종의 연습인데, 자, 그 바닥 지면 지구 얼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모니터가 놓여 있죠. 그러면 시작은 모니터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시작이에요. 중력. 모니터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그러면은 중력이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자, 지구가 모니터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 FG는 FEM, Earth가 모니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객전도 하면은 FM이 모니터가 지구한테 가하는 힘의 힘. 그래서 두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죠. 자, 그다음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겠죠. 자,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른다. 그러니까 FMT.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른다. 좀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주객전도 FTM. 테이블이 모니터를 떠받쳐 주겠죠. 테이블이 모니터를 떠받쳐 준다. FTM. 이거를 간단히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노멀 포스. 그래서 이제 지금 소문자 N으로 썼는데 뭐 대문자 N으로 쓰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때 모니터한테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모니터는 중력하고 이제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중력하고 수직항력. 그래가지고 둘을 합하면 모니터가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으니까 합하면 알짜임이 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중력하고 수직항력은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은
크기가 mg, 방향은 아래쪽.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j 붙여주면 되고, 수직 항력은 크기가 n, 방향은 위쪽. 그래서 플러스 jn 붙여줘서 이게 0이니까 여기서 수직 항력과 중력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정해서 수직 항력과 중력이 크기가 같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구가 모니터한테 작용하는 중력하고 모니터가 지구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작용반작용 관계. 그 다음에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과 테이블이 모니터를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은 그것도 작용반작용 관계. 그 다음 그 모니터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서로 평형관계. 이렇게 작용반작용 관계, 평형관계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뉴턴 운동법칙의 응용 이제 공부할 이제 차례입니다. 자, 일단은 워밍업으로 몇 가지 그냥 좀 쉬운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천장에 이렇게 등이 매달려 있어요. 천장에 등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은 이제 등에 작용하는 중력, 예, 지구가 등을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반작용이 있을 텐데 이제 반작용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지구를 나타내는 지면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힘이 서로 작용반작용 관계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등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등이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이제 등이 줄을 잡아당기겠죠. 등이 줄을 잡아당기고 그러면은 줄이 등을 잡아당기고 예, 얘네 둘도 서로 작용반작용 관계.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줄이 이제 그 천장을 잡아당기겠죠. 줄이. 그러면은 천장이 또 줄을 잡아당기겠죠.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작용반작용 관계를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만 보면 등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그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예, 그런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텐션. 예, 그래서 등에 작용하는 알짜힘, 중력하고 장력. 그래가지고 지금 등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짜힘이 0, 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요. 이때 중력은 크기가 mg,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j에, 장력은 크기가 t, 위쪽이라서 단위 벡터 j에. 그래서 이 경우에 장력하고 그 등에 작용하는 중력, 등의 무게 그게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줄을 보면 줄도 이제 힘이 두 개가 있죠. 등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천장이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지금 막 그림이 뭐 T 프라임, 뭐 T 더블 프라임, 심지어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등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나 천장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보고 줄의 질량은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볼 거예요. 아니 일단 줄의 길이가 늘어나면 어쩔? 뭐 그러면 이제 용수철처럼 취급해야 되는데 아직 용수철 배우지도 않았고 줄의 질량을 고려하면 어쩔? 모르잖아. 할 줄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줄의 뭐 모든 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줄의 모든 점에서 장력은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등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나 천장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 더블 프라임하고 T하고 이제 같은 벡터다.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다. 예. 맞아?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행을 이룰 때였고, 하나 더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힘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를 테고, 그럼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힘이 물체에는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두 힘, 그리고 이제 물체는 바닥 위에 가만히 놓여 있잖아요. 평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예, 위아래쪽 방향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물체에 이제 줄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줄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물체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 수직항력, 장력.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R자임 F는 MA가 이게 한계가 아니다. 1차원이면 한계지만 X성분에 대한 거 2차원이면은 Y성분에 대한 게 추가되죠. 3차원이라면은 이제 대치성분에 대한 게 추가가 돼가지고 식이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X성분만 보면은 중력과 수직항력은 X성분이 없죠. 위아래니까. 그러니까 장력만 X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력 T는 질량 곱하기 X방향 가속도. 그래서 X방향 가속도가 질량분의 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R자임의 Y 성분을 구해보면은 장력은 이제 반대로 Y 성분이 없고 수직항력과 중력인 Y 성분이 있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위쪽, 중력은 아래쪽. 그래서 마이너스 5. 이거는 질량 곱하기 Y방향 가속도인데 Y방향 가속도가 0이죠. 옆으로 움직이는 거지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경우 한정 수직항력과 중력이 서로 크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향은 반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직항력과 중력은 평행관계 있죠. 예. 작용반전 관계가 아니고 벌써 두 가지 경우나 봤기 때문에 수직항력과 중력은 항상 같구나라는 일반화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수직항력과 중력은 뭐 쉽게 같지 않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물체가 바닥 위에 놓여 있는데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자, 그러면은 물체는 힘이 세 개가 작용하죠. 중력, 수직항력, 외력. 근데 다 Y 성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X 성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X 성분은 뭐 그냥
힘들이 X 성분이 다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뭐 예, X 방향 가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Y 성분만 있다. 근데 이제 수직항력은 위쪽, 중력 아래쪽, 그리고 이제 외력도 아래쪽으로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바닥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어, AY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수직항력이 중력 더하기 외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지 않은 경우는 뭐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은 항상 같다. 예, 그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중력과 수직항력 같지 않게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 예, 워밍업으로 이제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상황을 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정 타세요. 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이제 뭐 천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두 개의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수직한 줄 한 개 더 해가지고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수직한 줄은 튼튼해서 걱정 안 하는데 그 위에 천장에 직접 붙어 있는 두 줄은 좀 약하대요. 그래서 줄이 끊어질까봐 좀 걱정이 된대요. 예, 조사해 달래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 아까도 봤지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차원에 따라 늘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물체 수에서 의해서도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물체 신호등 한 개만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개의 줄이 묶어져 있는 이 매듭도 물체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체가 그 매듭하고 신호등, 예, 물체가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2차원의 물체 두 개, 그래서 2는 4, 예, 4개의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예, 그런 그 빅픽처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신호등의 R자임의 X성분, R자임의 Y성분에 관한 식, 그 다음에 그 매듭의 R자 힘에 대한 X성분, R자 힘에 대한 Y성분 식을 쓴다고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야 돼요. 자, 다음에 힘을 찾아보면은 예, 순서대로 우선 신호등한테 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중력 아래로 작용하고 중력 Fg.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매듭을 잡아당겨요. 매듭을 잡아당깁니다. 얘를 T3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뭐라고? 신호등이 매듭을 잡아당기는 힘. 그럼 반작용이 있겠죠. 매듭이 신호등을 잡아당기는 힘. 반작용은 크게 갖고 방향은 반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매듭이 천정을 잡아당기겠죠. 천정을 이렇게 작용. 근데 이 두 힘은 각각 T1, T2라고 하면 T1, T2.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매듭이 천정을 잡아당기는 힘. 얘도
그러면 이제 반대경우로 이제 천정이 매듭을 잡아당기는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얘도 천정이 매듭을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힘이 T1, T2가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신호등한테는 2개의 힘이 작용하고 매듭한테는 3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호등 보면은 신호등은 2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둘 다 Y성분밖에 없어요. X성분은 0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한 개는 전선에서 이탈했죠. 뭐 이러면 편하죠. 자, 보면은 이제 T3가 위쪽, 중력은 아래쪽. 그럼 마이너스 부.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빵. 자, 그다음 이제 매듭은 아이고 어렵다. 여기서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세타1.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1이 X성분이고 사인 세타1이 Y성분이에요. 그런데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왼쪽 방향이잖아요. 왼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와야 돼요. 그다음 T2도 또 여기 각도가 세타2니까 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T2 코사인 세타2가 X성분, T2 사인 세타2가 Y성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T3는 Y성분 아래쪽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T3. 그래서 각각 0, 0.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T1, T2, T3,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도 3개니까 원리적으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걸 뭐 1식, 뭐 2식, 3식이라고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식에서 보면은, T3가 FG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무게. 문제 보면은, 신호등의 무게가 122N이에요. 자, 다음 T1하고 T2는 연립해서 푸는데, 뭐, 여러 사정상, 생략하고, 답만 얘기하면, T1은 73.4N, T2는 97.4N이 얻어집니다. 자, 둘 다 얘네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은 100N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행히 줄이 끊어지지 않네요. 자, 이와 같이 뉴턴 운동 법칙의 응용, 이제 물체수 곱하기 차원수 곱하기 물체수만큼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그런 빅픽처가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작용 반정의 법칙을 곁들여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정식 쓰고 이제 그 연립해서 풀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말은 쉽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탈면 위에 물체가 있어요. 비탈면은 이제 마찰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2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제 중력과 수직항력. 근데 수직항력은 면에 수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탈면에 수직한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서로 그 방향이 서로 반대가 서로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물체는 이제 비탈면을 따라 움직이죠. 이쪽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뭐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럼 가속도가 비탈면 아랫방향이 가속도가 될 텐데, 자, 여기서 빠박쌤의 꿀팁. 빠박. 음, 어, 가속도의 방향을 따라 방향을
따라 좌표축을 설정하라. 예. 그래서 좌표축을 이렇게 비탈면을 따라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수직항력은 이 좌표축에 대해서 y 성분밖에 없는데 중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분해해보면은 이렇게 x성분, y성분 구할 수 있는데 비탈면의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이 세타예요. 이 각이 뭐 억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따져보면 자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가 y 성분이 되고 mg 사인 세타가 x 성분이 돼요. 자 그러면 R자임의 x 성분은 그리고 R자임의 y 성분은 운동방정을 세워야죠. 자 그러면 mg 사인 세타가 비탈면 따라서 그러니까 양수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비탈면 위쪽 mg 코사인 세타가 비탈면 위쪽이라니까 말이 이상해. 비탈면은 수직하게 위쪽 방향 mg 코사인 수직하게 아래쪽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제 x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질량 곱하기 x방향 가속도가 되겠고 얘는 0이 돼요. 운동방정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럼 위의 식에서 m 지어지니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하도 쓰다 보면 거의 암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식에서는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평면이면 세타가 0도잖아요. 수평면이면. 그래서 수직항력은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수직항력은 mg와 같죠. 그래서 혹시나 mg 사인 세타가 나왔다. 근데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한 학생들은 세타 대신에 한번 0을 대입해봐요. 그럼 사인 0도는 0이니까 수직항력이 0이 돼버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썼구나.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고치는 그런 요령도 있어요. 예. 요제는 뭐 뉴턴의 운동법칙 응용치고는 이제 쉬운 예제고 이제 뭐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꿀팁 가속도의 방향을 따라 좌표축을 설정하라 그런 걸 이제 배우는 점은 있죠.